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준비하면 내신이 4, 5등급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 내신 잘 맞게 하고 싶으시다면 오늘 영상 집중해주세요. 안아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예비고 1부터 재수생까지 대치동 등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송파에서는 초중등 영어 원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학기 된 지 딱 일주일이 지났거든요. 사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갈 때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가게 되면 아이들이 적응을 하느라 힘들어 합니다. 이 영상을 학부모님들이 보시고 우리 아이에게 꼭 좀 전달해 드리길 부탁드리면서 고등 영어 내신 준비할 때 꼭 알아야 할 3가지 포인트를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중등 때 공부했던 습관이 남아있는 친구들이 있어서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이 통암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통암기를 해야 되냐요? 중학교 때는 교과서가 한 2과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통암기 당연히 시켰죠. 그리고 통암기만 잘하면 100점을 맞았으니까요. 근데 이제는 통암기가 좀 불가능한 게 사실은 맞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통암기를 한다고 시험을 다 잘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 이유는 일단 자녀의 학교 유형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가 변형이 많은 학교야. 그러면 외워봤자 쓸모가 없습니다. 오히려 외우면 독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눈에 익숙한 게 지문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엄청나게 당황을 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학교 유형을 파악하셔야 되는데 간단해요. 학교 사이트에 들어가 보셔서 받으실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면 그냥 네이버에 자녀의 학교에 영어 시험 이렇게 치면 여러 강사분들이 그 시험 분석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먼저 보시고 우리 아이의 학교가 독해형 학교인지 어휘가 얼마만큼 많이 나오는지 아니면 혹시 어법이 많이 나오는 학교인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의 학교에서 난이도가 높은 부분이 어디에 있는가? 혹시 서술형 때문에 그런 것인가? 아니면 독해에서 선지가 길어서 그런 것인가? 이런 것을 좀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럼 만약에 변형이 되지 않고 그대로 나오는 학교면 통암기를 시켜야 되냐? 도움이 되는 영역이 있어요. 문장 삽입이라든지 순서라든지 아니면 영작에서 그대로 쓰는 부분 정도를 잘 풀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고등학교는 변형이 지문에서 조금씩은 거의 다 이루어집니다. 특히 어휘나 어법은 변형이 많이 되기도 하고요. 이 독해형 학교인 경우에는 이 독해를 지문으로 아는 건 소용이 없어요. 선지 해석에 달려 있습니다. 선지에서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결국 해석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통암기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 정도만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이 교과서는 어차피 2과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아요. 1학년은 2과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금방 우리 친구들이 외우거든요. 근데 이 통암기를 하는 방법도 그냥 좔좔 외워서는 이제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외워야 되는지는 이제 다음 질문이랑 조금 연관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자, 얼마나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되나요? 한마디로 지문을 얼마만큼 숙지를 하고 가야 되나요? 라는 질문일 것 같아요. 저는 이거에 대한 답변은 무조건 내용 숙지부터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고등은 기본적으로 아무리 그래도 독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어휘를 중요하게 학교에서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막 거기 하나에 나오는 어법을 먼저 공부하시면 안 되고요. 내용을 숙지하셔야 되는데요.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런 게 될 겁니다. 일단 당연히 그래서 주제를 파악해야겠죠. 야, 이거 도대체 뭐에 대한 글인데, 키가 뭔데, 그리고 포커스가 뭔데, 주제만 찾으면 주제 문제만 잘 풀 거예요. 당연히 그 모든 문장의 플로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 이 모의고사 지문일 거잖아요. 플로우라고 한다면 문장이 수능 문장은 6문장에서 10문장 정도, 그쵸? 장문인 경우에는 더 많겠지만 기본적으로 요 사이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 모든 문장의 한글 내용은 다 알고 가야 돼요. 실제로 저희 학생이 이렇게 해놓은 거를 조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예 교재 자체를 키워드로 로직을 정리해라, 그리고 연결사를 필수로 써놓고 정리해라 라고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지문의 모든 문장이거든요. 그럼 이 문장을 아이가 해석을 해서 요약을 하는 거예요.
다 요약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나오는 접속사, 연결사 있죠. 뭐 그때. 이게 이제 장면을 전환하는 거잖아요. 이런 연결사는 반드시 써놔라. 그리고 뭐 예시가 나오면 남자, 여자 이렇게 해서 잘 써놓고 한마디로 한글의 플로우를 완벽하게 떠올려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수준이 되어야 하냐면 지문에서 이 문장이 시작되는 첫 단어를 이렇게 들으면 그 처음부터 끝까지의 흐름이 다 생각이 나야 합니다. 일단 내용 숙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도 보면 내용 정리하면서 이런 연결사, but이나 yet 같은 거를 반드시 필수로 정리를 해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다시 돌아가시면 자 그럼 내용 숙지를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거기에 쓰이는 중요한 어휘가 있을 겁니다. 어휘 학습 당연히 해야 되죠. 어휘 변형은 가장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선생님들이 일단 동의어를 무조건 내실 겁니다. 그렇죠? 유의어, 동의어라든지 반의어라든지 그리고 저는 파생어도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사, 형용사, 동사 바뀌는 거는 이건 서술형 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흐름상에 중요한 단어의 그런 동의어, 반의어, 뭐 파생어 정도는 잘 정리를 해놓고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그렇다고 해서 자, 너 fair, 공정하네, 유의어 다 말해봐, 반의어 말해봐 이런 정도가 되는 거는 너무 오바인 것 같고요. 그냥 fair의 동의어를 봤을 때 그게 fair구나, 뭐 just라든가 아니면 뭐 biased가 나오면 이게 반의어라는 걸 알든가 뭐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내용 숙지했고 어휘도 다 했으면 그리고 나서 이제 어법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어법도 사실은 그 문장에서 중요한 어법이 되는 요소가 같이 있을 거거든요. 꼼꼼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 어법도 선생님들이 내시는 유형이 저는 8가지 안에서 다 소화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8가지에 대한 거에 조금 집중을 해서 어법을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선생님들이 어법을 변형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원래 문장에선 because였는데 시험에서는 because of로 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통함기를 모의고사까지는 추천을 드리지 않는 이유가 아이들이 그냥 이걸 because라고 알고 있으면 뒤에 문장 보지도 않고 그냥 얘가 맞다고 생각하고 넘어가거든요. 외우지 않은 학생들은 그래도 한번 글을 빠르게 다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원래 문장에선 여기 절이 있었는데 선생님들이 여기에 구라는 구로 이제 표현을 바꿔 놓으시든가 이렇게 하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사실 겨울방학 때까지 기본 어법, 고등어법 그 포인트에 맞는 고등어법을 반드시 숙지하고 내신에 들어가시길 추천드립니다. 얼마만큼 꼼꼼하게 공부하느냐는 완벽하게 외울 정도는 아니지만 적어도 지문 한 줄 정도 들었을 때 나머지의 한글 플로우가 다 생각이 날 정도가 돼야 한다. 그리고 어법에서 그냥 지문에서 그냥 대을 보면 이거 대 틀렸는데 와신데 라고 정도를 체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지문을 봤을 때 요 어법들이 시험에 나올 것이다 라고 정리가 되셔야 한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무조건 숲부터 나무로 가는 공부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은 그럼 도대체 언제부터 시험 준비를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중학교 때는 4주 정도면 충분했거든요. 고등 때는 아닙니다. 언제부터 하셔라?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냥 수행평가 하면서 모의고사 공부하면서 그냥 개학 날부터 수업 시간 듣는 지금 이 순간부터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공부할 게 그렇게 많아요?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공부하는 지문이 적게는 40개, 많게는 70개까지 들어가는 학교도 있고요. 자사고 같은 경우는 100개도 넘어가는 그런 학교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 지문을 어떻게 다 완벽하게 숙지를 하려면 4주 만에 가능합니까? 우리가 영어만 공부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그 한도를 정해드리도록 할게요. 한 달 전까지는 우리가 올해 이제 3월 26일에 모의고사를 보거든요. 3월 26일이 들어가 있는 주까지는 모의고사를 제외한 교과서 그리고 부교재가 제가 아까 2번에서 말씀드린 그 플로우대로 거의 완벽하게 숙지가 돼 있으셔야 됩니다. 자, 이걸 하고 나면 아직도 한 달이 남는데요 하시겠지만 이제 이 모의고사를 다시 학습해 줘야겠죠. 모의고사를 2주 전까지 2주 동안 요 단계로 완벽하게 학습을 하시면서 그리고 나서 내가 학습했던 이 교과서와 부교재에 대한 부분을
문제를 푸시면서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2주 전까지 완벽하게 되어 있어야 되고요. 남은 2주 동안에는 또 이 모의고사에 대한 문제풀이를 통한 복습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시험 전날에 서술형까지 확실하게 준비가 되셔야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런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학원에서 문제를 정말 많이 줄 겁니다. 저는 양치기 문제풀이는 진짜 비추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애들이 영어 시험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수학 문제가 엄청 많거든요. 그럼 그 수학 문제 푸느라고 영어나 다른 과목이 뒷전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미 학원에서는 영어 문제를 이만큼 줬고 이걸 다 끝내지 못하니까 아이들은 막 불안할 거거든요. 괜찮습니다. 그냥 무조건 내용이 완벽하게 숙지가 되어 있고 내가 이 지문을 최소한 5번 이상 보았다면 문제를 그렇게 많이 풀지 않아도 돼요. 대신에 이런 문제는 꼭꼭꼭 풀어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일단 빈칸 추론은 꼭 푸셔야 됩니다. 그리고 순서 삽입 중에서 너무 많다면 삽입 문제만 풀어주세요. 그리고 문맥상 어휘 추론 같은 어휘 추론 문제, 그리고 서술형 유형은 반드시 모든 지문을 풀어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2주 전까지 좀 불안한 지문들이 있잖아요. 불안한 지문은 내가 필요에 맞춰서 제목도 풀고 뭐 순서도 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문제를 정말 다 풀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 낭비. 그래서 그런 곳에 쓰지 마시고 차라리 그냥 지문을 계속 여러 번 보시는 걸 저는 더 추천을 드립니다. 중학교 때 공부했던 것과는 많이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려드린 이런 방법을 좀 아시고 시험에 너무 끌려가지 말고 차라리 지금부터 조금씩 하자 라면서 좀 다독여 주면서 학습을 하게끔, 공부를 하게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 테니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